예,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자, 오늘도 조형건 성상훈의 한판 붙자 민노총 조형건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글로벌 디펜스 뉴스 매주 목요일하고 화요일 목요일 날 글로벌 유튜브 채널 글로벌 디펜스 뉴스입니다. 예, 여기서 매주 화요일하고 목요일 날 저희가 편집해서 올려놓으니까요, 많이 와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세요. 꾸준히 하니까 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계신데요. 예. 한판 붙자 민노총 그랬더니 어떤 분은 이름이 참 좋다. 예. 그런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좀 더 자극적인 이름으로 바꿔라. 뭐 예. 이런 요구 사항도 있습니다. 여러분 의견 주시면 저희가 뭐 시리즈는 계속 되더라도 이름은 그 민노총의 적폐를 알리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함께 살려면 민노총의 주장대로 함께 살자. 재벌 당신들 우리 함께 살자 이러는데요. 90%의 국민들은 민노총 니들만 살지 말고 우리도 함께 살자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한판 붙어야 된다. 뭐 이런 의미로 말씀드린 건데요. 좋은 이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네. 그럼 우리가 이걸 또 새로 바꿔야 돼. 뒤에 이거 아니 바꿔도 몇 번 바꿔도 많이 전파돼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다른 거를 좀 정리를 좀 해보면요. 재벌 사내 유보금 문제를 제일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재벌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사내 유보금을 풀어서 뭐 민주노총이 함께 살자 이런 주장을 했어요. 뭐 국민이 그게 함께 사는 길이다. 그러나 그 사실을 뜯어보면 민노총이 전혀 주장해서는 안 되는, 아까 금액도 맞지 않고 실체도 다르고 또 그 돈이 사실 푼다고 하면 주주 돈이죠. 자기들 것도 아닌 거죠. 자기들 것도 아니고 자기들 월급을 풀어가지고 같이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자기들이 지금 일한 것보다 훨씬 많이 받고 있는 노동자가 노동자를 착취한다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얘기를 저희가 지적을 드렸고요. 지금 뭐 광주형 일자리가 되네 안 되네 이런 얘기가 아주 많지 않습니까? 결국 저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광주형 일자리는 민노총이 반대하니까 된다고 그랬습니까? 안 된다고 했죠. 안 된다고 그랬죠. 안 되는 겁니다. 4천만 원도 아니더만 3,500 내려갔더만. 그래도 민노총이 반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 밥그릇 뺏길까 봐. 지금 국민들이 누구 때문에 일자리가 이렇게 안 만들어지는지 이 한판 붙자 민노총 시리즈를 통해서 여실히 지금 알고 계시는 거지요. 그 얘기를 드렸고요. 민노총의 고용 세습과 채용 비리 때법 이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아니 이 유성기업 문제도 그렇고 뭐 계속 저희가 뭐 5번째에서 테러 폭력의 문제 원인은 문재인 정권에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그 공권력이 위에 있어요. 오늘 드릴 말씀도 그 연장선상의 얘기인데요. 민노총이 자 오늘 얘기로 갑시다. 민노총이 전대협을 박살냈다. 참 이거 재밌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자 전대협 하면 어떤 조직입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전대협 모르는 사람 있나요? 그죠. 그 완전히 그 뭐 주사파 그 깡패 조직 아닙니까? 주사파. 그리고 청와대를 장악하고 있는 그 테러 단체죠. 아니 뭐 민노총이 그렇고요. 현재는 민노총이 테러 단체라고 할 수 있고. 전대협도 뭐 옛날에 전대협도 과거에 테러 단체였죠. 화염병 던지고 맞습니다. 들고 그 테러 단체였죠. 뭐 그 마치 100년 전에 볼셰비키 쿠데타라고 볼셰비키 혁명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소련에서 러시아에서는 볼셰비키 쿠데타라고 해야 되겠죠. 전대협도 우리 사회에 대한 쿠데타를 주장했던 거 맞죠? 사회주의 혁명하자는 거 아닙니까? 이런 단체가 지금 정권의 심장부에서 다 지금 해집고 다니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뭐 결론이자 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 그 전대협 이기 의장이 지금 그 강릉에서 출발하자마자 5분 만에 그 뒤집힌 거 아닙니까? 오영식 코레일 사장. 이분이 이제 더불어민주당 3선 의원이었고 떨어지면서 철도에 대한 전문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임명이 됐죠. 근데 그 삼선 더불어민주당 삼선 의원 출신인데 나 왜 그래 무식한지 모르겠습니다. 날이 추워서 탈선했다. 이 말이 됩니까 이게?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 소식을 듣고 저희 그 성 기자하고 저하고는 같이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탄 사람 아닙니까? 그죠. 이 겨울에 시베리아 횡단 열차는 다 운행 중 아닌가? 전부 다 탈선하고 전복돼야 되는 거죠. 이게 참 기가 찬 얘기를 아니 그리고 들었죠. 날이 추워가지고 탈선할 것 같으면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북한에다가 그 철도 놔주겠다고 하는 거 하면 안 되지. 북한은 더 추운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전부 탈선되겠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정말 전문성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인사들이 공기업에 들어가서 있었다. 자, 그 얘기인데요. 오늘 뭐 바로 그 얘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민노총에 박살난 전대협인데요. 오영식 그 사장이 임명이 돼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뭘까요? 봤더니 놀랍게도 노무현 정부 때 문재인 현 대통령이 비서실장일 때 코레일이 강성 파업을 할 때 노동자들을 파업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했죠. 그때 해고된 노동자를 근로자를 오영식 사장이 임명되자마자 90명이 넘는 해고자를 복직을 시켰어요. 자, 어떻게 이게 해고자 복직 문제를 한번 우리 사회 해고자 복직 문제를 한번 다뤄봅시다. 전교조가 교사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가져야 될 사람들이 정치를 했다. 교단에서 문제를 일으켰다. 불법이죠. 불법에서 해고됐다. 해직교사라고 하죠. 해직교사였던 사람이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면서 복직이 됐다. 그러면 그동안 못 받았던 월급 다 받고 또 노조원으로 활동하고 이런 문제가 아주 그 적폐 중에 적폐죠. 그런 게. 그런 일들이 지금 과거에 있었는데 이 정부 들어서 코레일 노조원 불법 활동을 하다가 해고된 사람을 다 구제를 해줬단 말이에요. 불법 노조 활동을 하다가 당연히 이거는 뭐 보수 정권이라고 할 수도 없는 노무현 정부 산하에서 그것도 지금 현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할 때 해고된 사람들. 그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정책이나 이런 거에 반하는 거 아닙니까? 참 이런 적폐들이 지금 계속 생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지금 언론에서 제대로 안 다뤄진 거죠. 자, 그리고 그 해고 노동자를 복직시키고 그 다음에 관심 가진 데가 뭐냐면 남북 철도 연결. 여기 보시면 보니까 남북 철도 연결 박차해가지고 서울에서 평양 가족 상봉 열차. 이거 옛날 노무현 때 북한의 예성강하고 대한민국의 그 신곡 수중보고 하류하고 그 페리 그러니까 그 여객선을 운항하겠다고 추진하던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거? 간첩 열차지 저게. 이게 이제 그 북한에서 남북 경협을 통해서 철도를 남북을 잇는 철도를 놓는다. 북한에서 될 돈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그 돈 누가 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다 해줘야 되는 거죠. 철도공사가 또 빚을 내겠죠. 엄청난 부채를 안고 그 일을 하면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누가 그 돈을 갚아야 할까요? 국민들이 내야 되는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갚거나 국민들이 세금으로 갚지 못하면 KTX 요금을 또 올리겠죠. 어떻게든지 그 부채를 국민이 승차 요금으로 더 올리든지 세금을 더 내든지 자기들 월급을 깎아가지고 그 메꾸든지 해야지. 그렇죠.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철도 안전, 철도의 전문성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른바 낙하산 인사가 사장으로 간 겁니다. 이 보니까 경의선 선로, 계량과 동해 북부선 및 경원선 선로 연결 사업 추진을 했고 이산가족 상봉열차 정례화로 서울 평양 간 전기노선 추진했고 대륙철도 물류사업 기반 여건을 조성했고 KTX SRT 통합 그리고 전 노선 요금 10% 인하하겠다. 이게 거짓말이지. 이게 이제
뭐 하여튼 뭐 이 안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대북 열차 뭐 이런 거를 주로 했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안전 전문성과는 상관없기 때문에 그렇게 탈선한 사고가 일어나자 첫 마디가 이거 기온 급강하로 인해서 그런 거 아니냐. 오영식 코레일 사장이 이번 KTX 강릉선 탈선 원인에 대해 기온 급강하에 따른 선로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오 사장은 기온 급강하로 선로에 문제가 생겼을 것으로 추정한다면서 사고 원인에 대해 열차보다는 선로 쪽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선로 변환 장치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정밀 분석이 이루어져야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기가 찰 노릇입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거는 그 무슨 메시지냐면 철도 안전 이거는 다 무시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북한의 철도를 놓아주는 역할을 해라. 이렇게 딱 찍어 내려온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는 도무지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지요. 그 인민위원회에서 낙하산으로 보냈구만. 그런데 이제 최근에 본인이 이제 잘못했다고 하고 사퇴를 했단 말이에요. 저는 여기에서 이야 대한민국 민노총의 힘이 전대협을 박살냈구나. 아니 이거 이 청와대를 장악하고 있는 게 전대협이고 그래서 한간에는 청와대가 아니라 적와대다. 이거 빨간 지붕 아니냐? 적와대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도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전대협이 주축이 된 청와대 그리고 전대협 2기 의장 오영식 코레일 사장 3기는 대통령 비서실장 임종석 이렇게 되는데 임종석 비서실장이 자기 직전 기수 오영식 전대협 2기 의장을 코레일 사장으로 내려보냈는데 지켜주지 못한 거예요. 자, 민노총한테 박살난 거예요. 사고가 난 건데요. 그러면 민노총은 지금 들떠 있었죠. 뭐에 들떠 있었냐면 바로 그 해고자 복직했다. 이제 민노총 세상을 열은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어떤 불법을 해도 우리는 다 복직이 된다. 그리고 이 정부는 우리를 처벌할 수 없다. 그런 거를 계속 지금 시그널을 서로 주고받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노총 세상이 열렸죠. 민노총 세상이 열렸는데 저 국민 안전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민노총이 하고 싶은 거 있지 않습니까? 대북 지원 그런 거 계속 밀어붙여서 하는데 온 직원들이 신경을 쓰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런가 하면 간부급들은 그런다고는 치지만 제가 온 직원이라고 했는데 간부급들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민노총에 소속한 그 민노총이 뭐 모두 종북이라 할 수 없으니까요. 그들 중에 일부는 야 이거는 아닌데, 이거는 아닌데. 그러면서 그 사고의 원인을 보니까 겨울철 온도 급강하가 아니라 선로 전환기의 시그널이 잘못된 거고 케이블을 잘못 꽂아놓은 거예요. 그 누가 잘못 꽂아놓은 거죠? 네, 그 지금 수사 중이니까 밝혀지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제대로 밝혀내지 않았고, 신호가 이상해 저쪽으로 가보니까 그게 아니었던가 봐. 이쪽으로 옮기는 과정에 사고 났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 과정은 정말 명명백백히 밝혀야 될 문제이지만요. 이거는 민노총 그 코레일 직원들의 전체가 지금 행여 야 이거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가 왔네. 우리 전문성 있는 우리 직원 출신이 사장 돼야 되는 것 아니야? 하면서 계속 투덜 했지 않았느냐? 이런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 안전은 뒷전이고, 그거 봐라 전문성 없는 사장 내려오면 우리가 지금 뭐 그 민주노총 툭하면 하는 얘기 있습니다. 합법 파업 누구는 뭐 이런 갑자기 정시 출퇴근 적법 투쟁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 태업하는 거죠. 태업. 우리 그 지하철도 뭐 매역에서 뭐 몇 분 이렇게 서야 되는 규정이 있는데 그거 안 지키고 빨리 출발하고 빨리 맞춰서 시간을 맞춰서 운행을 하는데 시간 맞춰서 우리 법대로 딱 규정대로 하겠다 해가지고 태업하는 거죠, 사실. 자,
민노총 그 코레일 직원들이 예. 지금 국민 안전을 볼모로 지금 별의 별 그 일들을 짓들을 벌이지 않았나 이런 추측이 충분히 가능한 게 예. 최근에 사고가 계속 터졌습니다. 3주 사이에 10번이 예, 계속 터졌습니다. 예. 사고하면 또 타고 사고하면 또 예. 그러니까 기강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죠. 3주면은 21일인데 21일 만에 10번이면은 네. 이틀에 한 번꼴로 사고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만약 예. 코레일 사고가 예. 인명 이제 다친 정도였는데 예. 그 안타깝게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예. 몇 분 정도가 돌아가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예. 그럼 그게 세월호 사고 아닙니까? 그죠. 예. 안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건 뉴스 안 돼야 되는 건가요? 예. 아닙니다. 예. 이거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이 문제를 예. 파헤쳐서 예. 대통령은 뭐 했냐 그 시간에. 예. 맞죠? 그죠. 장관이 왜 하루 늦게 나타났느냐? 예. 아니 사람이 안 죽었으니까 안 나타난 거냐? 예. 그러면 결국은 사람이 수십 명, 수백 명이 다치고 죽어야 나타날 거냐? 적어도 탈선해가지고 한 네. 명이 탈선해가지고 저기 한 300명 죽어야 나타난다는 이 소리 아닙니까? 예. 예. 자, 세월호 때문에 정권이 바뀐 건데 예. 탄핵당하고 예. 그리고 세월호 같은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겠다고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겠다고 했으면서 예. 실제로는 훨씬 더 불안한 사회를 만든 거죠. 지금 뭐 예. 온 천지에서 예. 그 불나고 그 KT 통신구 불나고 그래가지고 국정원 뭐 저기 경찰 뭐 저기 뭐 청와대 뭐 어딥니까 군 뭐 전부 지휘 통신 마비되고 그리고 그 온수가 터져가지고 사람 몇 명이 또 삶아서 죽어버리고 저유소 폭발 사고 나고 지금 지방에서도 뭐 저기 밀양, 예, 제천 화재 사건, 부산에서도 지금 네. 뭐 또 뭐 저기 뭡니까 전기가 단전되고 뭐 별의별 사건이 온 전국에서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이 문제를 예. 이 원인을 제대로 짚지 않고 예. 정치적인 이유를 갖다 붙이면서 이게 나라가 망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세월호가 분명히 나와 있는 원인이 있는 거죠. 예. 그런데 그걸 정치적인 이유로 그죠. 갖다 붙이니까 자 거기에 책임져야 될 공공기관의 근로자들은 예. 무슨 사고가 나면 그건 내 책임 아니야. 예. 자 이번에 그 오영식 사장이 그만두고 나가면서 예. 결국 또 전 정부 탓 아닙니까? 앞전 정부에서 뭐 실수했다고. 예, 뭐 무리한 구조조정을 하고 뭐 성과주의로 가고 이런 것 때문에 그 충분히 인력을 확보하지 않아서 예. 뭐 이렇게 됐다 예.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그 정치 탓만 하면 예. 이런 안전사고는 고쳐질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 낙하산 인사, 예. 그건 정치 탓이죠. 예. 그거를 제외한 예.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냉철하게 봐야 됩니다. 예. 자 이번 사고는 분명히 인재다라고 하는 거죠. 예. 직원들의 근무 기간 해이 예. 이거는 뭐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그 사고가 난 뒤에 지하철을 제가 계속 타고 다니는데 예. 지하철에서 갑자기 안내 방송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예. 혹시 느끼셨는지 아니 이런 방송 없었는데 예. 갑자기 지하철에서 왜 이런 안내 방송이 나오지? 예. 제가 무궁화호 기차를 타보면 이거 보통 5분 10분 연차 가던데 어떻게 정시 운행 정시 도착을 하지? 예. 아니 과거에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안 했단 말이야. 예. 이런 의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그 결국 그 민주노총이 또 코레일의 직원들이 예. 시내 직장이어서 예. 아무도 견제하지 못하는 예. 그러한 절대 권력의 위치에서 서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조, 예. 이 사람들은 국민 안전, 예. 국민 눈높이 예. 아무 의식하지 않고 그냥 월급만 받아간 거예요. 자기 밥그릇만 챙기고 있었던 거지요. 그것이 이번 사고의 근본 원인이다. 예. 그래서 그 민노총이 예. 정치적으로는 최고의 힘을 가진 줄 알았던 청와대, 예. 청와대를 핵심적으로 차지하고 있었던 전대협, 예. 전대협이 청와대를 움직인 줄 알았더니 예.
그 위에 민노총이 있더라. 오늘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 지금 여기 청와대 그 게시판에 올라온 게 정부 낙하산 인사 근절해달라 이런 청원이 지금 올라왔고요. 네. 과거 정부의 적폐청산을 큰 가치로 삼고 있다. 그러나 적폐청산과 전혀 다름없는 보건성 낙하산 인사가 현 정권도 반복 중이다. 이런 것도 올라왔고. 잠깐만요. 그 부분은 제가 보니까 이 부분은 그 촛불 집회 참가자이고 문재인을 적극 지지했던 사람이 썼던 국민청원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 사람이 문재인을 적극 지지했던 사람이 볼 때도 이 정부는 과거 정부보다 훨씬 더 낙하산 인사 적폐가 심하다. 이거 고쳐야 된다. 실망이다. 이렇게 쓴 청원서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 정도면 이제 언론들이 우리가 이제 민노총에 대한 본 궤도로 들어가야 되는데 비판을 자, 민언연이라고 하는 데가 결국 이러한 그 과거 정부보다 훨씬 더 큰 적폐를 안고 있는 이 정부에 대해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은 속고 있는 거죠. 마치 과거 정부는 적폐 정부고 이 정부는 적폐를 청산하는 정부처럼 보여지고 있는 것인데 실제로는 이 정부가 훨씬 더 적폐를 쌓고 있다. 그리고 그 뭐 전대협 청와대 얘기뿐만이 아니라 민노총 시내 직장이라고 하고 있는 공기업 노조들이 지금 국민 위에서 군림하고 있다. 철밥통으로 시내 직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 사람들을 민영화시키든 이 사람들의 책임성을 왕창 물어서 개선시키지 않고는 국민들은 언제까지 그 안전을 볼모로 이 사람들한테 희생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SRT 같은 경우도 민영화된 거를 갖다가 이 오영식 사장이 오자마자 바로 그냥 통합하겠다고 잡아먹겠다고 지금 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캠코더 인사를 해가지고 캠프, 코드 인사, 더불어민주당 코드 인사해가지고 캠코더 인사되는데 가스안전의 무경험자가 가스안전공사 사장으로 가고 말산업의 무관심자가 한국마사회장을 가고 그리고 감사원 출신 더불어민주당 정치인을 갖다가 카이 한국항공우주산업 그 사장으로 임명해가지고 미국의 그 T-50 그 저기 350대 그 수출하는 거 그거 몇십 조짜리 그거 날려 먹은 거 아닙니까? 이런 게 사실은 인사 참사인 거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부의 그 공기업 사장을 임명하는 스타일 하나만 봐도 이미 이러한 사고는 예견되고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언론이 제 기능을 했더라면 임명할 때마다 제동을 걸고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그거를 족족 제동을 걸면서 국민들한테 캠페인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자유한국당도 공범입니다. 사실 따지자면. 사실은 뭐 묵시적 수락을 하고 있으면 묵시적 침묵하고 있으면 공범인 거죠. 아니 카이 사장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사장은 완전히 전문가였습니다. 그 사람을 잘라내기 위해 가지고 무슨 비리라고 그 뒤집어 씌워가지고 뭐 구속시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무죄로 나오고 그 부사장은 자살하고 전문가들 다 죽이고 앉힌 게 그 비경험자 무경험자를 갖다가 정치인을 사장으로 앉혀가지고 몇십 조짜리 미국에 수출하는 거를 날려먹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오영식 사장이 코레일 사장으로 임명될 때의 경쟁자는 누구였느냐? 제가 보니까 서울대 공대를 졸업했고 미국 MIT 석사 박사를 취득을 했습니다. 한국철도기술연구 원장을 했어요. 한국 시스템 엔지니어링 협회장을 했어요. 한국교통대학교 전임 교수를 지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국 교통의 문제, 코레일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확고한 사람이 경쟁자였어요. 그런데 그러한 철도 교통의 전문가는 날리고 전혀 전문성이 없는 전대협 2기 의장 출신을 코레일 사장으로 앉힌 이유는 철도의 안전, 국민 안전은 저 멀리 내팽개쳐 버려버리고 오직 남북 경협, 남북 철도 연결, 퍼주기, 전대협 예우하기 이런 쪽으로 간 거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이거 문재인 정권이 이 살인마 정권인 게 자 보십시오. 그 세월호
사고 나가지고 그렇게 뭐 사람 죽었다고 뭐 난리굿을 쳐가지고 3년 동안 그 뭐 그렇게 난리 쳤는데 그러면은 그 세월호 선장의 전문가를 앉히는 게 아니고 비전문가를 앉혀가지고 사고 내는 거하고 이런 저기 코레일 이런 데다가 비전문가 앉혀가 사고 내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맞습니다. 거죠. 그럼 이 문재인 정권은 살인마 정권이에요. 살인마 정권. 자,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 지금 코레일뿐만이 아니라 곳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앞으로. 예. 따라서 국민이 이제 그 정당이나 예. 언론 믿지 마시고요. 우리 국민들이 이런 자료 퍼날르고 우리 국민들이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 해야 되고요. 예. 다시는 이러한 그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 정치 제대로 감시해야 되고요. 예. 공기업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공기업 직원들에 대한 감시를 할 수 있는 정치를 만들어야 된다. 예.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참 이게 뭐 기가 참해. 전대협 보니까 1기 의장이 이인영 씨인데 이 더불어민주당 그 국회의원을 했는데 이분 옛날에 뭐 이렇게 뭐 강도지신가 해가지고 뭐 그때 한번 구설수에 올랐던 분 아닙니까 이게? 뭐 전대협의 그 여러 가지 재반 문제점들은 뭐 하나둘이 아니죠. 지금 가장 압권 중에 그 압권이 바로 이제 비서실장 임종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사람은 간첩짓 하다가 그 대통령이 해외 순방하고 있는데 장관 셋을 데리고 군복을 입고 군대에 가서 작전을 지휘했다, 순찰을 했다. 그 반란이죠. 반란이죠. 쿠데타죠. 반란이죠. 그보다 더 큰 범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미 문재인과 임종석과의 그 불화는 시작이 됐다고 보고요. 누가 더 힘이 있느냐는 지켜볼 일입니다. 뭐 문재인이 털려나갈지 임종석이 털려나갈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전대협이라는 그런 이 범죄 집단 테러 단체를 갖다가 화염병 던지고 쇠파이프로 대한민국 경찰 두둑에 패고 하던 그 테러범들, 테러 집단을 갖다가 청와대 비서실장에다 앉혀놓은 거고 코레일 사장에다 앉혀놓은 거고 이 지금 문재인 정권의 이런 도덕성이라든지 비윤리성 그리고 살인마적인 세월호 선장에다가 비전문가 앉혀놓은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국민들을 전부 다 죽이겠다고 작정하지 않는 이상은 이 어떻게 이런 짓거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예. 자, 국민 여러분, 여러분께서 지켜주십시오, 대한민국을.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이게 그 장시간 또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저 황금알 낳는 최첨단 방위산업 삼성은 왜 포기했나? 이 책 대한민국 방위산업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방위산업에다가 방위산업 청장에다 감사원 출신을 또 앉혔어요. 대한민국 방위산업을 다 죽이려고 지금 작정하고 지금 덤비는데 인사 참사라고 하죠. 예, 인사 참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조국은 지금 인사 참사가 계속 일어나는데 조국은 민정수석을 안 자르잖아요. 그 뭐 이런 얘기가 떠들던데요. 모처럼 청와대가 옳은 일 하고 있다. 조국을 지키자. 조국을 지키자. 그랬더니 그게 그 민정수석 이름이라고 나라 조국을 지키자가 아니라 조국을 지키자. 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막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아무튼간에 그래놓고도 자기들은 인사 그 기준에 전혀 저기 뭐 위반되지 않았다 이렇게 뻔뻔하게 국민들한테 거짓말하고 속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서울대 교수를 했는지 뭐 한 자리씩 다 더불어민주당에서 한 자리씩 국회의원도 하고 뭐 정치인도 하고 했는지 참 역겹습니다. 역겨워. 그래놓고 그 지금 그 뭐 하나 말씀드리면은 이재수 그 기무사 사령관 자결하셨죠. 근데 그분은 원래 수갑을 채워서는 안 되는데 일부러 수갑을 채워가지고 그 언론 포토라인에 세웠다 하더라고요. 그 이재명이나 전병헌이나 이런 사람들 그 전병헌은 뇌물 먹고 그 현직 청와대 민정수석이 그 구속된 거 아닙니까? 정무수석이 구속된 건데 그런 사람들 수갑 안 채웠는데 이분은 의도적으로 수갑을 채운 거죠. 그러니까는 이 소위 말해서 기무사 이런 소위 말해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켰던 이런 사람들이 미운 거죠. 그러니까 죽여야 되니까는
일부러 인격 살인하려고 그렇게 수갑 채우고 했는데 아무튼간에 아들 방을까지 수색을 하고요. 예, 아들 방까지 수색하고 네. 이거는 인격 살인이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보고 우리가 살인마 정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네, 저희가 지난 여름에 러시아 예. 대한독립군의 발자취를 따라서 예. 대한독립군이 괴멸되고 나서 백포 서일 총재가 스스로 호흡을 끊어서 돌아가신 그죠. 자결하셨지 않습니까? 예. 이재수 사령관도 자결하신 거죠. 예. 네. 그러니까 가시면서 마지막으로 던진 메시지가 나는 공산주의자들한테 단 1cm도 고개 못 숙이겠다. 국민 여러분들도 나의 죽음을 이제 이걸 시작으로 해가지고 공산주의자들한테 단 1cm의 고개도 숙이지 말라. 1cm도 물러서지 말라. 그 이야기를 온몸을 던져서 하신 거죠. 사실은 진짜 군인이신 거죠. 네. 예. 네. 일단은 저희는 이재수 사령관님의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진짜 부디 좋은 곳으로 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페니뉴스가 조금 스타일을 좀 바꿔봤는데 어떻게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더 이제 안정감은 좀 있는 것 같죠? 저희가 본의 아니게 약간의 개편을 하면서 시청자 여러분을 좀 부담스럽게 하거나 불편하게 했다면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해서 저희는 좀 더 좋은 방법으로 뉴스를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 가져봅니다. 끝으로 제가 책을 한 권 좀 소개해 드리려고 가지고 나왔는데요. 황금알을 낳는 최첨단 방위 산업, 삼성은 왜 포기했나 라는 책인데 이 최우석 씨라는 분이 지금 책을 쓰셨고요. 육사 28기 그리고 준장으로 예편하신 그런 분입니다. 책 내용, 삼성이 최첨단 방위 산업을 포기했다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안에 들어가서 제가 좀 읽어보니까요. 책 내용이 이렇습니다. 중국을 공중 분해시켜서 다시는 미국에게 도전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의도가 바로 미국의 의도다 그렇게 밝히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국제 분위기에서 한국이 강력한 군사력을 갖추지 못한다면은 만약에 통일이 되더라도 우리나라는 이 만주를 결국에는 중국에게 내주게 될 것이다.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용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방위 산업이 성장을 하고 군사력이 강해져야 된다. 그런 주장을 이 책에 담았다고 하는군요. 제가 좀 읽고 있는데 재미있는 내용이 많습니다. 일단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우리 해군이 항공모함을 건설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겠고 만약에 통일의 한국군이 만주 지역을 수복하려고 한다면 대규모의 공격 헬기도 필요하고요. 수송 헬기 그리고 항공 부대를 좀 재편성해가지고 이렇게 만주 지역을 빨리 점령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막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공격적인 그런 내용이 담겨 있고요. 이런 내용 참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우리가 스스로를 고양이라고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사실 알고 보면 우리 민족은 호랑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거 굉장히 마음에 드는 그런 멘트인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방위산업 제도가 반드시 개선돼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방위산업을 요즘 이 앞선 정권도 마찬가지였고요. 현 정권도 마찬가지고 비리산업으로 방위산업을 취급할 바람에 우리 국민들은 이 방위산업이 자칫 비리투성이가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절대로 방위산업은 비리투성이가 아니고 통일 한국을 대비할 수 있는 정말 우리나라의 군사력을 막강하게 만들어줄 그 시금석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삼성이 이 방위 산업을 포기를 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방산 원가를 공개해도 지금 비리 업체로 누명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 구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국내 방산업체들은요, 지금 마진율이 한 3% 정도밖에 나오질 않는다고 합니다. 100억 원을 팔아도 한 3억 원 겨우 벌까 말까. 우리 그냥 일반 서민 수준이라고 한다면 1,000만 원어치를 팔아도 겨우 한 30만 원? 그 정도 이익을 얻을까 말까 한 그런 수준인데 거기다가 정말 많은 감시의 눈이 있어서 요만큼의 예외가 없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군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참 이 방산업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의 국방력을 굉장히 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비산업인 것처럼 사실은 비리를 전혀 저지를 수 없는데도 어떤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비리 산업으로 낙인이 찍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삼성이 이 방위 산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또 하나의 이유가 기술 개발 노력을 했는데 만약에 개발에 실패하게 되면은 바로 또 각종 페널티를 물게 되고 나쁜 기업으로 낙인을 찍힌다고 합니다. 그런 내용들을 이제 쭉 지금 적어놨는데요. 어제 저희가 소식 전해드렸죠. 이 누리호의 시험 발사체, 그 로켓 엔진이 전 세계에서 딱 6나라밖에 개발할 수 없었던 그런 아주 초고도의 그런 기술이 지향되는 그런 산업이었는데 우리 과학자들이 정말 열심히 연구해서 결국엔 성공시켰지 않습니까? 성공을 시켰으니 다행이지. 만약에 어제 이 누리호 시험 발사체가 발사돼서 공중에 올라가다가 중간에 뭐 이렇게 터졌다든가 아니면 추락했다든가 그런 일이 더 벌어졌으면 또 어떻게 됐을까요? 이 방산업체들은요, 그런 일이 만약 벌어졌으면 바로 그 기업은 실력 없는 기업 혹은 무슨 비리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낙인이 찍혀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삼성에서는 황금알을 낳는 삼성의 반도체에 이은 또 하나의 황금알을 낳는 기업이 될 수 있는 방위 산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내용으로 축을 쭉 썼는데요. 책 내용 재밌을 것 같죠? 저도 좀 재밌게 보고 있는데 책을 제가 뭐 많이 팔아달라 그런 식으로 홍보하는 거 아니고 어디서 구해야 되느냐. 일반 서점에서는 팔 수 없는 그런 책이라고 하더군요. 이게 글로벌 미디어 디펜스 뉴스라고 하는 이 인터넷 그 신문에서 만든 책입니다. 이 홈페이지고요. 디펜스 뉴스라는 걸 검색하셔서 들어가시면 되고 요 가운데 보이는 요 부분을 클릭하시면 요 배너를 클릭하시면은 이 구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밟으실 수 있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책을 사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홍보하고 싶으신 책, 이 책은 꼭 읽어야 돼요. 어떤 유명한 교수님이나 올바른 사상을 가진 우파 사상가의 어떤 책이 나왔다면 저희한테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 그 펜앤뉴스 개편에서 새롭게 달라진 하나의 모습입니다. 내일도 더 알찬 모습으로 찾아뵐 걸 약속드립니다. 내일이 아니군요. 월요일이군요. 월요일에 더 알찬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